그래서 좀 최대한 투자금이 안 들어가면서도 아니면 매출이 일어난 순간부터 돈이 벌리게 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초기 자본과 고정비가 많이 들지 않는 걸 해야 심리적 불안감도 좀 많이 줄 겁니다.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요즘 폐업을 한다고 하죠. 요즘 뉴스에서도 이런 소식들을 많이 접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. 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영업,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와닿기도 했는데요. 그런데 주변에 보면요, 섣불리 자영업 시작했다가 망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. 저희 동네만 해도 6개월 만에 이 가게들이 정말 많이 바뀌어요. 왜냐면 남들 다 하니까 내가 봐도 조금 쉬워 보이거든요. 저도 뉴스를 매일 보는데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안 좋다는 소식은 항상 있었거든요. 하지만 특히 요즘은 자영업 폐업 소식이 너무나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. 보시면 거의 일주일 전 뉴스가 이렇게 많아요. 이거는 이틀 전이고 1일 전. 그래서 오늘은 오프라인 자영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지금 자영업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경각심을 일깨워 드릴 수 있는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. 저희가 보통 오프라인 사업을 할 때 돈이 얼마나 들까요? 아시는 분 계세요? 네, 보통 1억 정도 든다고 합니다. 적게 들면 5천만 원 정도고, 그 정도도 좀 배달 전문 가게인 것 같아요. 보통은 1억이나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2, 3억 그 이상도 들어간다고 합니다. 물론 자본이 있으시다면 그만큼 더 많이 투자해서 더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했겠죠. 근데 보통 오프라인 사업 회수율이 얼마인지 아세요? 식당 같은 경우는 3년 내 회수율이 70% 정도 된다고 합니다. 3년은 눈 딱 감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야 내가 투자한 돈을 70% 정도만 겨우 건질 수 있는 거예요.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. 회수금이라는 거고 그 돈 우리한테 목돈으로 쌓이나요? 들어갈 때는 목돈이고 받을 때는 조금씩 이제 벌면서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내 손에 남는 거, 모은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오프라인 사업, 자영업이라고 하면은 식당, 카페 이렇게 많이 떠올리시죠. 그게 만만해 보이고 쉬워 보이고 하는데 사실 자영업이라고 하면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딱 식당, 카페 이쪽입니다. 그런데 여러분, 식당, 카페가 제일 잘 망하는 거 아시죠? 저희 주변만 해도 식당과 카페가 정말 많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. 1, 2억 투자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까지 힘들게 벌었던 돈을 까먹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나가시면서 내가 투자금을 얼마만큼 좀 들이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창업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영업이 꼭 돈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닙니다. 식당 같은 경우는 창업 비용도 많이 들지만 회수하기가 정말 힘들어요. 내가 투자한 돈 다 회수하려면 사실 몇 년이 걸립니다. 그러고도 다 회수를 못 하기도 하죠. 그런 걸 고려하셔서 식당 창업하실 때 좀 신중하게 결정하시라는 거예요. 창업하면 무조건 식당, 카페다? 그거 진짜 고정관념이에요. 식당 말고 다른 창업 아이템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.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에 식당이 얼마나 많습니까? 그리고 동네에 진짜 작은 식당도 한번 가보세요. 유명한 셰프 출신들도 되게 많으세요. 근데 그분들보다 제가 더 잘 요리를 할 수 있나요? 거기만큼 싸게 만드실 수 있어요? 식당 창업하신다면서 요리 잘하세요?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. 왜 식당만 만만하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면 요리 잘 못하니까 프랜차이즈를 할 거라고요? 정말 모르시는 말씀입니다. 프랜차이즈는 투자금 회수하려면 3년보다 좀 더 걸려요. 일반 식당보다 오히려 더 오래 걸리거든요. 인테리어 비용 들죠? 그리고 가맹비도 줘야 되죠.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. 그리고 3년 뒤에는 그 프랜차이즈 유행이 또 끝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본전도 뽑기 전에 시즌이 끝나버린다는 거죠.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식당, 카페가 아니라 다른 좀 더 이제 쉬운 사업이 없을까?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? 이런 걸 좀 먼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. 그래서 사업을 처음 하는 사람들이 창업에 큰돈 투자하는 거 정말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식당 말고도 다른 아이템도 창업이 가능하거든요. 좀 갈비집 근사하고 막 넓은 거, 대형 카페 이런 거 차린다고 생각해 보세요. 물론 돈은 많이 벌 수는 있겠죠. 하지만 이미 시작부터 몇 억이 이미 빚지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주변에 보면 좀 식당, 카페가 아니라 다른 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투자 비용도 더 빨리 회수하고 순수익도 훨씬 더 높아요. 제가 지금 그 아이템들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좀 식당이나 카페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정말 소수라고 할 수 있고, 또 오히려 다른 업종이 순수익이 더 높을 수 있고 투자금 회수도 빠르다는 거죠.
이게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좀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보세요. 남들 다 하는 식당 말고 남들 잘 안 하는 거, 경쟁이 별로 없는 그런 아이템. 뭐 예를 들면 방충망, 실리콘, 뭐 철물점 이런 것들이 식당보다 오히려 좀 성공 확률이 높을 수는 있죠. 근데 이거는 기술이니까요. 근데 꼭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 예를 들어드린 거고,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떠한 부담을 주지 않고서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거, 아니면 내가 이걸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사업, 그러니까 쉽게 치고 빠지기가 가능한 그런 사업을 먼저 좀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죠. 자, 지금까지 제가 길게 이야기했지만 결국엔 소액 자본으로 창업하셔라, 이 이야기고요. 그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험을 쌓으시라는 거예요. 저희 사업도 여러 번 해본 사람들이 더 잘해요. 이게 그 사업 근육이 붙는다는 거거든요. 근데 저희는 부자가 아니잖아요. 사업을 여러 개를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. 왜냐하면 하나 했는데 이게 망하면 저희 인생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 번 망해도 괜찮을 만큼 저희가 돈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거나 다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소자본 창업을 해서 일단 경험을 쌓으시라는 겁니다. 그러면 일단 망해도 손해가 없고 또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해 보실 수 있어요. 아, 좋은 경험이었다, 이렇게 말하고 털어버리고 다른 시도를 하실 수 있는 건데, 그런데 창업하는데 1억 태우고서 이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? 그래서 좀 최대한 투자금이 안 들어가면서도, 아니면 매출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돈이 벌리게 되는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되고, 그리고 초기 자본과 고정비가 많이 들지 않는 걸 해야 심리적 불안감도 좀 많이 줄 겁니다. 그러면 저희 목돈 모은 거 다 창업으로 날리지 않을 수 있고 빚으로 시작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. 사업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잘 돌아가거든요. 빚에 허덕이고 쪼달리고 이러다 보면은 오히려 더 안 되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. 조급해져서 이걸 자영업을 할 때 음식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손님들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본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, 또 그렇게 하다가 좀 식당에서 음식 잘못 나왔거나 음식에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환불해주고 죄송하다 하는 게 당연할 텐데, 돈이 없거나 이게 쪼달리거나 저희가 조급해지다 보면은 손님들에게 나도 모르게 불친절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고, 또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정말 비관적이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저희는 행복하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. 당연히 그 안 좋은 영향이 손님들에게도 미치기 때문에 가게 손님들은 줄고 매출에도 영향이 있겠죠.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두 가지를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. 첫 번째, 소자본 창업을 해라. 두 번째, 사업에 본격적으로 모든 걸 투자하기 전에 경험을 쌓아라. 당연히 이것도 소자본이어야 되고요. 그래야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가능성을 확인을 미리 할 수 있고, 그걸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. 투자본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소자본 창업으로 좀 경험을 충분히 쌓은 뒤에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거든요.